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정말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긍정감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우뚝이처럼 다시 일어나는 힘. 이 힘이 있다면 결국은 어떻게든 반드시 잘 돼요. 성공과 행운, 풍요로운 삶이 저절로 찾아오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기 긍정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결국 잘 되는 사람의 말버릇과 함께 살펴볼게요. 이 세상에서 자기 긍정감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A급 스포츠 스타,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비즈니스맨, 아니면 SNS에 매일 화려한 일상 피드를 올리는 인플루언서. 분명 이들은 모두 자기 긍정감이 높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장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긍정감이 가장 높은 사람은 아기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아기는 자기 긍정감의 왕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처음부터 매우 미숙한 상태로 세상에 나와요. 따라서 생후 얼마간은 스스로 몸을 뒤집지도 못하죠. 잘 걷지도 못합니다. 휘청거리다 넘어지고는 큰 소리로 울어 제끼기도 하죠. 개인차는 있지만 신생아가 두 발로 걷기까지 약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즉, 스스로 몸을 일으켜 걷기까지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매일이 실패의 연속이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만약 성인이라면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상황일 거예요. 설령 아무리 원하던 일이라도 매일같이 실패만 반복한다면 누구든 좌절하고 중간에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아기는 달라요. 아무리 넘어지고 우는 일이 반복되어도 다시 두 발로 땅을 딛고 연습을 거듭합니다. 아기는 나는 걸을 수 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아기는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고 주변에 손을 뻗어 뭐든 입으로 가져갑니다. 애초에 아기에게 주변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죠. 만약 성인이 미지의 세계에 홀로 놓인다면 공포에 떨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면 아기에겐 공포심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좌절을 맛보아도, 그 누가 아무리 혼을 낸다 해도 신체 중 가장 민감한 입으로 가져가 미지의 것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바로 자기 긍정감의 효력이에요. 실패해도 상처받아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근력.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잘 모르는 세계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몇 번이고 깨지고 도전합니다. 아기는 그런 자기 긍정감을 바탕으로 도전을 통해 본인이 할 수 있는 한계를 조금씩 확장해 나갑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보면 아기만큼 자기 긍정감이 높은 존재도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겉으로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도, 돈과 명성을 손에 쥔 성공한 이도 실패는 두렵기 마련입니다. 상처받기도 하고 실패의 쓴맛을 보고 좌절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한 발 한 발 미지의 세계를 향해 손을 뻗어요.
이는 아기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의 높은 자기긍정감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자기긍정감은 곧 회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아기처럼 최대치의 자기긍정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긍정감을 높여주는 말을 입버릇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자기긍정감이 높아집니다. 말이 감정을 만들어요. 내가 한 말, 즉 말버릇을 바꾸면 간단하게 진정한 자기긍정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긍정감을 높이기 위해 습관으로 들여야 할 말버릇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하나, 긍정어를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부정어는 마음의 브레이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어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몇 가지 보자면 못해, 안 돼, 그런데,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등 특히 이런 접속사 부정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정어를 자주 사용하면 부정적인 면만 먼저 보는 눈이 발달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는 아주 안 좋은 말버릇입니다. 정말 마음의 브레이크죠. 반대로 마음의 엑셀에 해당하는 말은 긍정어입니다. 긍정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 이는 좋은 말버릇을 위한 전제 조건이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긍정어는 성공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 혹은 수용의 의미를 갖는 말로서 할 수 있어, 괜찮아, 좋아, 잘 될 거야 같은 말이 대표적입니다. 에이, 이런 건 다 알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실천하고 계시나요? 내 삶에 녹여내고 계시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말 시험을 눈앞에 둔 학생이라면 보통은 시험이 코앞인데 큰일이다, 공부해야지 처럼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는 말들이 떠오를 거예요. 거부나 배제를 표현하는 말 외에도 이처럼 의무감을 부여하는 무엇하면, 무엇해야도 부정적인 말에 해당합니다. 운동해야지, 일해야지, 일어나야지, 그만 먹어야지, 살 빼야지. 이런 말들이 모두 부정적인 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 긍정어로 표현하고 싶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반에서 20등만 해보자, 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공부가 의무가 아닌 자신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뀌며 공부에 대한 동기 또한 새롭게 부여됩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동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나아가 20등 안에 들자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미지화하는 힘이 작동하게 되고 그만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오늘은 운동 30분만 해보자. 이 정도만 먹어보자. 이 일을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어로 표현하면 말하면서 내뿜는 에너지가 달라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모든 걸 긍정으로 바꾸는 나머지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도를 넘은 야근을 요구받거나 무기한 일정의 업무를 요청받았을 때에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어로 답하는 거예요.
이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일이 되고 무엇보다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의 no 또는 거절을 잘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상황에서 거절을 못하는 경우 솔직한 마음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해요. 개인적으로 단순한 긍정어로의 단어 치환의 부정적인 이유는 말버릇은 겉말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내뱉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함께 수반될 때 비로소 효과가 발휘됩니다. 표면적인 단순 언어 치환에 집중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 괴로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긍정어를 많이 사용하는 건 분명 좋은 습관이지만 단순한 언어 치환에 집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정직하세요. 그런 다음 표현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은 말을 양분으로 자라요. 즉, 마음과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긍정어로 표현을 바꾸면 현상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사고가 발달해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연쇄작용을 일으켜 자기 긍정감이 쑥쑥 올라가는 최고의 선순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꼭 오늘부터 긍정어로 표현하는 힘을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말버릇 2. 무엇일지도 몰라 라고 붙여보는 거예요. 이 말은 예전 컨텐츠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꼭 실천해 보세요. 나쁜 말버릇을 없애자. 긍정어를 많이 사용하자. 이렇게 의식은 하고 있어도 처음에는 좀처럼 잘 되지 않을 거예요. 말버릇은 바로 그 사람의 습관이기 때문에 금세 나쁜 버릇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정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긍정어를 사용하려면 생각을 완전히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데요. 부정어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통행 금지 표지판을 마주하면 습관처럼 이건 못해. 저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난 안 돼. 역시 나는 변할 수 없을 거야. 와 같은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이 고기를 끊어내는 것이 아주 어렵죠. 이렇게 일상에서 무심코 부정어가 고개를 풀쑥 내밀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힘들겠어.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는 불가능해.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될지도 몰라. 어쩌면 될 수 있을지 몰라. 할 수 있을지 몰라. 가능할지 몰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모두 부정적인 감정만이 머릿속을 지배하지 않도록 다른 요소를 추가하거나 제3자의 시선을 접목해 부정적인 감정과 거기를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피해야 하는 건 통행 금지 표지판을 눈앞에 두고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도 있고 때로는 뒤로 한 걸음 후퇴해도 괜찮습니다. 통행 금지 표지판은 그저 환상에 불과하고 그대로 직진하면 길은 반드시 이어지니까요. 언제든 다른 방법이 있다. 막다른 길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란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셔야 해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할 수 있어.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어. 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극복하는 경험이 쌓이면 자기 긍정감이 놀랍도록 향상됩니다. 무심코 입 앞에 나오는 부정어 뒤에
무엇일지도 몰라를 보호막으로 덮으세요. 부정어를 부정어 그대로 끝내지 말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로 바꿔보세요. 이런 습관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결국 부정어 자체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말버릇 셋. 밝고 명랑한 톤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말투에 따라 자기 긍정감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투에 따라 자기 긍정감을 향상시킬 수도 있어요. 즉, 좋은 말투, 좋은 톤, 좋은 대화법을 갖춤으로써 마음의 엑셀을 밟아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무의식적으로 밴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습관으로 만들기만 하면 확실한 무기를 장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포인트는 성량과 표정이에요. 올림픽 육상 경기 중 투포한 경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선수들은 투포안을 던지는 순간 다들 우렁찬 목소리로 차신 나름의 구호를 외쳐요. 이 외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낼 때 우리 뇌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퍼지고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즐거워진다 라는 제임스 랑게 이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웃으면 뇌에서 엔돌핀과 같이 행복을 관장하는 물질이나 도파민처럼 쾌락을 관장하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뇌 속 모르핀이라는 뜻 그대로 고통을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도파민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의욕이나 동기부여를 위해 필수적인 호르몬이죠. 이처럼 목소리를 힘차게 내면 우리 몸에 힘이 실리고 의식적으로 미소를 유지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입고기를 올리고 얼굴에 미소를 띠는 습관은 우리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요. 활력이 생기고 행복감이 차오르면 우리 마음이 긍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고 무슨 일이든 즐겁게 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단지 말하는 방식을 조금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으신가요? 입고기를 살짝 올려보세요.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도 잘 들릴 만큼 활기찬 음성으로 이야기해보세요. 안 돼요. 나는 목소리가 원래 작아요. 긴장하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버리는걸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면 성대모사를 해보세요. 말 잘하는 연예인을 롤 모델로 정해서 그 사람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며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화법이 몸에 익어 대화에 흥이 오르고 웃음이 늘어나실 겁니다. 대화의 내용은 상관없어요. 목소리의 크기, 어미, 톤, 표정 등 상대의 말하는 방식을 흉내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흉내를 내는 상대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연기자들처럼 다른 사람이 되어 말투를 자유자재로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 외에 누군가를 흉내내거나 상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말투를 습관화하는 방법이자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야가 넓어지고 사고가 부정적으로 빠지는 문제도
의외로 사소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사소한 일은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자기 긍정감으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하죠. 흉내내기는 인생의 상당한 선순환을 가져오는 실용적인 행동 요법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버릇만 습관으로 만들면 마음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자기 긍정감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언어 습관이 바뀌고 최고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 습관에 긍정 학원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여기에서 가장 좋았던 긍정 학원은 이거예요. 따라 말해보세요. 나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어. 나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어. 나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어. 이 긍정학원을 습관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자신에게 기회가 많다고 믿게 되어 그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설령 중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아니야, 나에게는 기회가 많으니까 괜찮아 라며 자신을 다독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몇 번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며 시행착오를 거듭하죠. 이렇게 긍정 학원을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포기해버리는 사람에 비해 성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긍정 학원을 그냥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만으로 성공한다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요. 라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 필자는 착각의 힘이라고 불러요. 그럼에도 상상에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력한 착각의 힘은 분명 우리의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잠재의식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유를 찾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나아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은 달성에 필요한 현실적 요소도 알아서 찾아내죠. 이는 목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착각의 힘만으로 반드시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긍정학원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긍정의 눈을 확실히 키울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성공 경험이 더해지면 점점 흐름을 타며 자기 긍정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긍정학원은 단 10초 만에 가능하죠. 입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머리로 생각하기만 해도 좋아요. 그러니 자, 지금 당장 긍정학원 한마디를 해보세요. 나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은 평소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필자는 평소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제를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제를 더해주면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영양제는 식사로 보충하기 어려운 성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처럼 말의 식습관에도 효과적인 영양제가 있어요.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말버릇 분야에서 최고의 영양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사합니다는 너무 잘 실천하고 있죠. 라고 말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크게 부딪히거나 물을 엎지르거나 예상치 못한 성가신 일이 생겼을 때 아씨 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 뒤에도 감사를 붙이고 계시나요? 감사는 쿠션 역할을 해요. 이 기능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증나는 기분을 싹둑 잘라주고 다시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주죠. 이 기능을 아는 거와 모르고 말하는 거와의 차이는 클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는 운동이 좋다는 걸 알고 이따금 운동을 합니다. 내가 스쿼트를 한다면 스쿼트를 하며 어떻게 코어가 쓰이는지, 어떻게 엉덩이 근육이 쓰이는지를 안다면 그 근육을 머릿속에 그리며 운동하면 훨씬 근육의 자극을 잘 느끼면서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어요. 감사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쿠션 기능을 하고 있구나 라고 머릿속에 입력해두고 그냥 습관화하세요. 생각하며 맥락이 없더라도 마음에 동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자기 긍정감이 올라가고 짜증났던 에너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필자도 감사합니다를 제대로 효과 본 사람이었어요. 필자는 10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지냈습니다. 그 당시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만 사용하고 있었어요. 항상 무기력했고 나 자신을 탓하느라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고 무엇이 되었든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했죠. 말 그대로 악순환의 늪에 빠져 매일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불행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라는 실천을 했다고 해요. 아, 나는 정말 최악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뒤에 그렇지만 나는 감사해 라고 덧붙였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두려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뒤에 감사합니다를 붙였어요. 물론 당시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건 반사적으로 반드시 감사합니다를 뒤에 붙이는 습관을 들였죠. 그러자 악순환에 빠져있던 필자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한번 쿠션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냉정하게 다음의 선택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을 통해 다른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고 부정적인 감정과 거리를 두는 인지적 타이용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산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작용하는 잠재의식이 있다는 것에 갈수록 자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솟구쳤어요. 당연히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도 커져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죠. 감사합니다를 습관처럼 말하다 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감사할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다양한 나의 모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길러주죠. 감사의 마음은 감사합니다를 입으로 내뱉으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함께 동하게 되면 나아가 감사를 전할 기회가 늘어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는 일이 많아지는 이런 선순환으로 이어져 자기 긍정감이 점점 올라갑니다. 긍정적인 말에 식습관을 습관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사합니다라는 최고의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자기 긍정감 향상에 매우 좋은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부디 감사합니다를 습관으로 만들어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말 습관 정리해보자면 1. 긍정어 자주 사용하기 2. 무엇일지도 몰라 붙이기 3. 밝고 명랑한 톤으로 말하기 4. 나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어 라고 확언하며 착각의 힘을 이용하기 5. 짜증나거나 불행이 찾아왔을 때도 그렇지만 나는 감사해 라고 말하며 언제나 감사 습관화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단 해보기예요. 일단 해보자 라며 무언가를 무턱대고 실천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요구르트를 매일 먹으면 면역력이 올라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실천해봤다. 이때 요구르트가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떻게 면역력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확실히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해보는 거죠. 그리고 효과가 있으면 내가 매일 요구르트를 먹어서 그런가? 라고 효과를 실감하곤 해요. 말버릇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도 논리도 모르지만 일단 좋다니까 무작정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어느샌가 주변에서 요즘 표정이 밝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라는 말을 듣게 되고 정말 좋은 일도 생깁니다. 분명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실패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도전을 즐기며 성공을 손에 쥐는 인생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항상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인생으로요. 이런 최고의 인생은 이미 기다리고 있으니 당신은 이제 누릴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나카시마 대류저자의 결국 잘 되는 사람의 말버릇과 함께 했습니다. 제게는 한마디의 말로 최고의 나를 만드는 말버릇과 이에 대한 기능들이 실천하고 싶도록 리드하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무너지는 건 자기 긍정감을 쉽게 회복하지 못해서잖아요. 이것을 높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될 때까지 어떻게든 일어날 테니까요. 그에 대한 시작은 말버릇입니다. 나는 어떻게든 잘 됩니다. 곧 성공을 손에 쥘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함께 미소 지으며 밝고 명랑하게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